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유입니다. 자, 아파트값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낙폭이 한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이 공포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 집값은 완전히 바닥을 찍은 걸까요? 더 이상 변수는 없는 건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투자 전략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진행됩니다.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항상 이 방송 상담을 진행할 때 보면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말 간단히 하고 바로 상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02-2638-3973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김포 신도시 구례 더럭스 나인이라는 거를 2개를 내가 계약을 했는데, 네. 제가 좀, 약간 사기성 그런 분양을 받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내가 이거 한 2,500을 계약금을 2개를 걸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가져가야 될지, 그냥 계약금 2,500을 띄고 포기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대표님하고 좀 이렇게 좀 상담을 신청했어요. 네. 지금 김포 한강신도시 더 럭스나인 2채 네. 계약금 2,500만 원을 걸어두고 계신 상황이고 좀 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네. 부분들은 한번 소장님과 직접 자세하게 한번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김포에다가 오피스텔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 더럭스 나인 구례동이라는데요. 구례동. 예, 예. 네, 그러면 김포에서 제일 끄트머리 쪽에 있네요. 네, 신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안 가보셨던 거예요? 예, 그냥 그 부동산에서 네. 이렇게 소개를 해줘갖고 그냥 믿고 했는데 네. 약간 좀 가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걸 알아봤어야 되는데 네. 그냥 믿고 그냥 계약을 하고 내가 뭔가가 조금 이상해서 내가 한번 그 지역을 좀 방문해봤더니 네. 얘기한 거하고 좀 내용이 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뭐가 제일 걱정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1년 있다가 이렇게 매수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안 팔리면 애먹을 것 같아서 이거를 그냥 2,500을 포기하고 이거를 그냥 그만둬야 되나 갖고 가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이 많아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큰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 이 관계자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장래성이 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유를 한번 볼게요. 네. 더럭스 나인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가 이제 구례역하고 양촌역 사이에 있는 상업지역, 네. 준주거지역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네. 김포 신도시에다가 네. 뭐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 아니면은 뭐 오피스텔을 투자를 한다. 네. 이런 의미가 일단 투자적인 의미를 떠나서
예. 실제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세입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자기 집 자가로 거주하는 네. 사람이건 네. 임차로 거주하는 사람이건 일단 거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김포 신도시에 들어가서 사는 그러니까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 일자리 같은 거가 있어야. 여기 뭐 없는 건 시청자님도 잘 아실 거고. 아, 그래요? 아니, 김포의 일자리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 이 신도시에 그러니까 예. 김포에 이제 지방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예. 개 있기는 해요. 아, 근데 예. 그런 것들은 뭐 예. 새로 생긴 일자리들이 아니고 기존에 오래 있었던 일자리들이기 아하. 때문에 아, 기존 예. 주거 세력 그 주거촌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던 거예요. 아, 그 주택이 예. 필요 없고 뭐 새로 거기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김포에 들어가서 비싼 아파트를 주고 돈 주고 살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을 사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아, 예. 가장 큰 김포 신도시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요 김포 골드라인 있죠. 네네. 요 지하철 타고 가가지고 어디 갈 거냐면 서울 가는데 특히나 서울 서부 쪽에 마곡산업단지 아, 예. 이쪽에 출퇴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 아, 예. 그런데 예. 김포 신도시 쪽에 오피스텔을 보기 전에 예, 예. 서울에 있는 마곡산업단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출퇴근을 할 텐데 네. 그러면 당연히 마곡산업단지 주변에도 오피스텔들이 넘쳐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겠죠. 그렇죠? 네. 내가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고 내가 직장 출퇴근하기 편하게 거주하려는 건데 예. 굳이 내가 내 일터에서 멀리다가 얻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직장 근처 강남 쪽이면 강남 쪽 근처에다가 조금 비싸더라도 뭐 한 달 동안 차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통비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따지면 그냥 내가 월세 주고 사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그 직장 근처에 가서 얻어서 사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런데 그 주된 이유인 김포 신도시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인 마곡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 네. 지금 공실이 엄청나요. 아, 그래요. 네. 아, 상가들이 원래 미분양이 엄청 많았다가 네. 그게 이제 부동산 상승장에 같이 힘입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입주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입주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채워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했는데 문제는 네.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예. 것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뭐 분양은 됐을지언정 네.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실로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예. 공실이 어느 정도 해소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지어. 네. 마곡 산업단지 주변에다가만도 지금 가시면 크레인이 엄청 올라가서 오피스텔들을 또 계속 짓고 있다고요. 아, 그러면 거기도 계속 지어지는데 굳이 거기를 놔두고 예. 한참 오는 저 이 구석쟁이까지 와서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을 거주한다라는 건 예. 중간에 마곡 산업단지부터 우리 더 럭스 9까지 오는 중간에 걸러지는 게 되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마곡 산업단지에도 새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는데 네. 거기에서 쭉 오면서 고천역 일대 주변에 또 오피스텔들 엄청 많거든요. 아, 예. 풍무지구에 여기 또 도시개발지구 한다고 해서 이 위쪽 상업지역 쪽으로는 네. 요 위쪽으로 또 엄청 들어갈 거예요. 아, 오피스텔이 예정이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또 오면 사후역 부근만 조금 오피스텔이 안 보여요. 예. 그러면서 다시 걸포역 쪽으로 오면 또 오피스텔이 많고 어쨌든 운양역에 엄청 많고 장기역의 상업지 장기역 앞에 그다음에 이쪽이 경찰서 있는 쪽으로 쌍용예가 아래쪽에 있는 상업지 쪽으로 또 오피스텔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데들도 다 좀 오피스텔들이 임차가 원활하게 나가지는 않는단 말이지. 네. 그런 상황에 우리 더 럭스까지 끝까지 와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장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곳들을 막 투자를 하는 거지. 네. 그 마곡산업단지에서 점점 멀어져서 김포의 가장 끝 쪽에까지 세입자들이 여기까지 들어올까 생각 한번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너무 몰라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꺼려지는 이유는 네. 더 럭스 9 하나만 좀 있으면 괜찮은데 예. 이 아래쪽하고 위쪽으로 오피스텔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한 250세대 정도가 또 들어가 두 개 막.
아. 새로 가보시면 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 말고 우리 오피스텔 말고 또 지금 우리 근처에도 오피스텔을 새로 짓고 있다고. 아.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오피스텔 가격에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전세 끼고 해서 아니면 뭐 월세 수익을 따박따박 얻어서 나중에 조금의 그 차익이라도 얻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 김포 골드라인이 김포 지하철에서 가장 좀 대장격의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네. 여기 보시면 뭐냐면 걸포 쪽에 보시면 네. 이 자이 오피스텔이라고 있어요. 아, 예. 이게 28층짜리 진짜 초대형 오피스텔이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동양 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예. 한강 뷰가 웬만한 중층 이상은 다 한강 뷰가 나와요. 아, 예. 그러면서 역에 바로 붙어 있고. 예, 그럼 좋네요. 되게 좋겠죠. 그렇죠. 그 그쪽이 원룸형 오피스텔이 좋게. 예. 21년 6월 달에 여름에 최고가 찍은 게 1억 4,500. 아, 예, 예. 한 8평 가까이 나와요, 전용이. 그래서 굉장히 넓어요. 아, 원룸이지만 넓게 나온다고. 모든 풀옵션 다 네. 갖춰져 있고. 네. 그런데 21년 6월에 1억 4,500을 찍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막 물건들이 나오고 있어. 1억 4천, 1억 3,500 이렇게. 네. 럭주라인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장격의 오피스텔도 가격이 그렇게 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예. 하물며 더 안쪽으로 들어온 우리 오피스텔 주변 이쪽 예. 주변의 구례역 주변의 오피스텔들은 네.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아, 내가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방송을 좀 잘 보셨으면 예. 계약 전에 항상 아니. 전화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에 좀 약간 조금 맛이 아무튼 제가 큰 그러-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자학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일단 뭐 이제 두 채를 하셨다고 하면 계약금 쪽으로 해서 뭐 여기 오피스텔이 비싸봐야 뭐 한 1억 초반대일 텐데 예. 그러면 두 개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계약금 10%에서 하셨을 텐데 예. 그 정도는 예. 뭐 제 말 듣고 투자하셨어 가지고 뭐 한 1억 넣고 5년 만에 뭐 한 5억 벌고 뭐 1억 5천 넣고 한 3년 만에 또 한 5억 벌고 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처들은 네. 내 눈에만 좋은 게 아니라 남들 눈에도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누가 그렇죠. 봐도 욕심 나는 곳에 입지에 네.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곳, 또 개발이 될 수 네. 있는 예정이 돼 있는 곳 이런 것들을 네.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아. 지인 말 듣고 아니면 갔더니 네. 좋아 보이더라. 뭐 이렇게 네. 해갖고 투자하시면 정말 네. 백발백중입니다. 거의 다 아. 좋은 결과를 못 얻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큰 경험을 산 것 같아요. 2천만 원 너무 굉장히 아까운 돈이긴 해요. 그렇지만 네. 부동산 투자를 잘만 하신다고 하면 사실 2천만 원 버는 거는 굉장히 우습거든요. 그러면요, 네, 제가 한 여유 자금이 한 2,500 정도는 있는데, 2,500이요. 네, 한 2억 5천이요. 그렇지. 2,500 가지고 정말 좋은 데 투자하기는 너무 힘들고 아, 2억 5천. 2억 5천 정도면 진짜 골래서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제가 네.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데 네, 네. 여기에서 좀 다른 데 투자해가고 그 복구할 만한 데가 뭐 어디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데 제가 이 방송에서 막 이렇게 제가 해드리면 네. 제가 꼭 광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재를 네. 받아요. 네. 그래서 전화 끊으시고 1대1 상담 뭐 번호 나가는 대로 해서 1대1 상담 신청하세요. 아,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저 얼굴 맞대고 제가 1시간이고 네. 2시간이고 찍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서울 구경하면서 나오세요. 제 사무실 강남 쪽에 있으니까. 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언제, 나오세요. 언제 그러면 한 연락 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 네, 네. 끊고 바로 네. 약속 잡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전문가의 상담 꼼꼼하게 다시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하기 전에 이 전문가의 상담 또 여러 번 받아보시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라면 꼭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온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642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산 신도시에 보유 중인 아파트 전세를 주고요. 직장 근처인 수원에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다산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수원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계시고 지금 직장이 수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주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산 신도시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다산 신도시에 자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직장이 수원이라서 수원 쪽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갈아타실 때 얘를 매도를 다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가느냐, 전세 보유하면 그러니까 전세를 주고 가느냐, 그게 이제 문제시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공급적인 측면하고 수요적인 측면인데 일단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도하시고 갈아타자가 결론입니다. 이유를 한번 볼게요. 일단 직장이 수원이시니까 다산에서 수원은 그냥 너무 멉니다. 그냥 멀어요.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러면 수원 쪽에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전체적인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살면서 누리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생활이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여러 측면에서도 직장 근처로 가셔서 거주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산 신도시나 그러니까 남양주 쪽이라든가 수원 쪽이 모두 적정 물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포용할 수 있는, 수요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량이 있는데 그 적정 물량을 넘어선 초과 공급들이 예정이 돼 있어요. 수원은 다행히 내년까지 예정이 돼 있긴 한데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물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공급됐던 물량들이 해소되는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 해소하는 것까지 걸려야 되니까 보통 한 2, 3년인데 한 3, 4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정도만 좀 버티고 어차피 거주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원에서도 괜찮은 좀 반등의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산은 왜 그러냐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산도 굉장히 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유는 이 8호선 연장되는 거죠. 8호선 연장되는 게 이제 별내선이라고 하는데 이 별내선의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뭐 이 가격이 상승장에서 뛴 건 좋았어.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뭐 보시면 다산 신도시가 뭐 주변에 일자리가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서울의 일자리, 서울에 접근하기 좋은 위성 도시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별내선 개통으로 해서 서울 접근성이 확실히 나아져 갖고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별내선이 어디로 연결돼? 말 그대로 별내니까 별내로 연결되겠죠. 그럼 별내도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보면 자, 별내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 옆에 뭐 있죠? 왕숙 신도시 있죠. 왕숙도 1지구, 2지구로 나누어집니다. 이 2지구는 특히나 다산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양정 도시개발구역 있죠. 덕소 도시개발구역이 있단 말이죠. 이런 데들이 다 우리 다산 신도시의 경쟁지야, 경쟁지. 그러면서 주변에 대체제로 작용할 수 있고 뭐 그냥 얼마든지 선택의 폭을 넓게 그냥 흐트러버리는 그런 경쟁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남양주시에 적정 공급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3,500세대에서 4,000세대 정도가 적정 공급 물량이란 말이죠. 그런데 왕숙 신도시 얘네들 27년도 입주 이제 예정이 돼 있긴 하지만 물론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7년 입주 예정돼 있는데 얘네 이 왕숙 신도시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남양주가 몇 명이라고요? 몇 세대라고? 3,500에서 4,000세대가 적정 물량인 반면에 얘네만 해도 68,000세대예요. 그러면 이거 뭐 엄청난 초과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별내, 양정, 덕소 굉장히 물량이 많이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 두신다고 하면 그리고 다산은 자족형 도시가 아니고요. 베드타운이에요. 말 그대로 생활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일터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일자리 수용이 가능한 수원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고 또 이 그 반도체 관련 일반 회사들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자리와 모든 걸 갖추게 돼 있는 자족형 도시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GTX로 또 연결도 되면서 교통에 대한 호재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원으로 어차피 직장이 또 수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수원 갈아타시면서 이번에 이 별내선의 효과로 해서 다산도 지금 빠지기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좀 매도하기 또 어차피 딱 타이밍상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생활 인프라 뭐 여건을 보거나 혹은 뭐 직장인 수요 이런 것들을 또 따져봤을 때 입지적으로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다산 신도시는 매도하시고 수원 쪽으로 이주하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에 자가로 지금, 있는데요. 네. 제가 성남 신흥동에 다가구 주택을 하나 주택임대사업자에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이래서 그거를 두 개를 같이 처분을 해서 강남 대치동이나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떨지 아니면 성남이 그게 지금 재개발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시 자세한 그래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성남이요. 네. 신흥일동. 신흥일동이요. 네네, 네. 신흥일동 거기가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긴 했는데 네. 시종로 154길 끝에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괜찮습니다. 신흥일동에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인 다가구 주택 가지고 네네네. 계시다고 하셨고 옥수 삼성과 이 성남 부동산을 함께 매도를 해서 대치동 쪽으로 가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성남께 이제 재개발이 되니까 앞으로는 좀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네. 해서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좀 내렸다고 하니까 네, 옮기는 게 알겠습니다. 좋은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옥수 삼성을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네, 성남 신흥 1구역에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네, 네. 얘네들을 정리해서 강남으로 입성하는 게 어떤가가 고민이시네요. 네네. 근데 신흥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있는 상태예요. 4년 됐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셨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8년 내셨겠고 네. 지금 4년을 채웠다. 네네네. 2분의 1 하셨네요. 4년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됐으면 각각의 장단점 따져보면 되겠네요. 뭐 그러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아이 그러면 강남에 있는 지금 학교가 뭐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입니까? 아예 초등학교요. 초등학교요. 네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길겠네요. 그렇죠. 교육 기간 이제 시작이네 말 그대로 12년 네네네. 12년의 그 악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저도 겪어봐서 너무 잘 아는데 네네. 자 볼게요. 옥수 삼성의 장점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이 편리하고 네, 어린아이들 키우기는 너무 좋아요. 강남이 좋을까요? 옥수 삼성이 좋을까요? 강남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남편이 다 대치동 키즈라서 네. 근데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여기 거주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집 자랑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일단은 되게 시간이 지금 금이잖아요. 제가 제 의견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옥수 삼성 같은 경우에 장점은 말씀하셨던 대로 뭐 3호선 바로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도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 보내기도 좋고 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끝.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리모델링은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너무나 멀리 있는 미래까지 당겨오다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일단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딱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네. 즉 제가 끝이라고 하는 게 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하면 장래성으로 봤을 때보다는 현재 완성형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추후에 어떤 그 미래 가치 상승적인 측면에선 아무래도 이 강남 대치동이라든가 신흥보다는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네. 옥수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강남 접근성 좋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구정 말고 뒷구정이라는 소리도 나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가장 큰 무기로 인해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좋아서 가격이 그만큼 올랐던 거고 네. 재건축의 이제 미래의 가치를 따지면서 재건축으로 넘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성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주변의 아파트들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 신랑 마음도 잘 모르잖아요. 내 마음 몰라줄 때 많잖아요. 네. 하물며 우리 신랑도 아니야, 옆집도 아니야, 옆 아파트들이야, 주변의 아파트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내 마음처럼 합심해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그 금액 자체가 지금 조정장이라서 가격이 조금 하락으로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리모델링 하자고 해도 안 해. 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머리에서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이다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옥수 삼성은 지금 현재 완성에 가깝구나라고 판단을 해보시고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남의 신흥 1구역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구도심 자체가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재개발 물건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통화로 제가 잠깐 들었는데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1+1 받을 거고요. 뭐 면적이 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 평수 20평이에요. 네, 그럼 뭐 하나 받는다고 치고 네. 어찌 됐든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신흥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지금 시공사 선정됐고 이제 앞으로 네네. 이제 뭐 관리 처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주철거 착공이 남아 있는 건데 네. 조합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29년에서 30년 정도에 이제 공급이 될 거다, 입주가 될 거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새 아파트가 세워진다라는 소리겠는데 네. 성남의 장점은 크게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송파 쪽 네. 위례 네. 그다음에 성남 구도심 그리고 아래 판교 분당으로 이어지는 주거의 벨트가 완성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성남만 그냥 이 빠지듯이 노후 저층 주거주택으로 주택 지역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언덕배기도 되게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불편했잖아요. 사람들의 네네. 관심 밖의 지역이었고 네. 그런 데들이 정비가 되면서 싹 해서 이제 고급 주거 타운으로 바뀐단 말이죠. 네. 그런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보면 그러면 지금 옥수 삼성 집 하나 있는 거고 신흥에 아파트 하나 성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가진 자산을 봤을 때 네. 이 두 개를 갖고 가서 상승하는 거를 노려보는 게 좋겠느냐? 지금 성남 시장 지금 성남에 피들이 조금 빠지고 있어요. 네. 금액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성남은 제가 2, 3년 전에 성남은 진짜 그러니까 3, 4년 전부터 제가 성남은 되게 좋다라고 제 방송을 뭐 유튜브로 해서도 보시게 된다라고 다시 보기로 해서 보신다고 하면 제가 성남은 항상 칭찬 일색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정리가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남이 미래 가치를 다 땡겨 온 거예요. 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땡겨 와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버린 거거든요. 아직 새 아파트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네. 그러면서 상승장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굉장히 잘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네. 신흥 1구역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지금 2분의 1 임대 기간은 채우신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옥수 삼성은 당연히 거주주택이겠고 네네. 그러면 자진 말소하시고 이 성남 거 네, 자진 말소하고 2분의 1 채웠으니까 성남 거는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자진 말소하시고 매도하면 1년 내에 파시면 중과세 배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 1년 내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자진 말소하시고. 아, 자진 말소하고 1년 이내에 네, 1년 이내에. 네, 이내에 매도하면은 매도하면 중과세 지금은 중과세잖아요. 네네. 근데 중과를 안 받는다고. 그냥 비례세율만 아, 받는다고.
그러니까 잦은 말소하고서 1년 이내에 팔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매도하고 그 돈하고 옥수 삼성은 거주주택이기 때문에 5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예요. 네, 5년째예요. 18년도에 아니, 네, 18년도에 아니. 네. 얘 말소할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말소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말소한 기간부터 5년 안짝에만 팔면 된다고요. 아, 그러면 네네네.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드리면 일단 옥수 삼성하고 신흥 1구역 얘네들 두 개 정리하시고 네. 어차피 이제 길고 긴 우리 자녀한테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네. 강남 들어가시라는 소리예요. 아, 네.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강남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아도 된다고. 저는 지금 당장 팔고 강남 가시라는 소리예요. 아, 기간적으로는 5년 내에 팔아도 되고 1년 내에 팔아도 되는데 네. 네네. 그냥 팔면 된다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네네. 그 정도 돈이면 그렇게 합쳐진 돈이면 네. 제가 봤을 때 추천은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 학원가가 대치동 쪽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재건축 대상도 되면서 아이 가르치기도 편한 데가 좀 집이 널찍널찍 빠져 있는 데가 미도 아파트거든요. 미도요. 네, 대치 미도 1차, 2차 아무거나 괜찮고 네.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용적률이 179%뿐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뭐 299%겠죠,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성 자체가 일단 좋고 얘네들 지금 34평짜리가 네. 25억이 지금 호가예요. 네. 강남은 네. 크게 일자리하고 네. 학군이에요. 네. 얘네들이 강남의 가치인데 여기에서 좀 더 보태준다고 하면 저기 위쪽에 압구정 쪽 있죠? 네. 거기에 있는 이제 한강변에 대한 가치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대치 미도 같은 경우는 자 일자리 가깝죠. 학군 뭐 1군 학군인 뭐 지역이죠. 대치동 학군과 접근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가 탄천에서 갈라진 양재천이 쭉 흐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남향으로 조망도 잘 나와요. 네. 그렇다 보니 그리고 뭐 그러면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괜찮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땐 여기에서 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위험이 옥수 삼성과 신흥 1구역을 같이 갖고 있는 것보다 대치미도 갖고 있는 게 집값 떨어질 때 떨어질 확률도 더 적고 네. 오를 때 더 많이 빨리 오를 수 있고 네. 그래서 아이 12년 동안 교육 잘 맞춰서 서울대 보내고 그 뒤에 나는 요거 정리해서 내가 거주할 집 하나랑 월에 따박따박 나오는 수익형 상품으로 딱 갈아타면은 아주 인생 완벽하게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미도가 더 이상은 이렇게 그만할게요. 다음 분 기다리고 계셔. 아, 그래요? 네네. 일단은 제가 네. 고민은 해결해 드린 것 같아요. 옥수 삼성하고 신흥 1구역 정리해서 강남으로 들어가는 거 어떠냐라고 질문 내용이었는데 네네. 그렇게 하시라고 결론 드렸습니다. 네네. 더 자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1대1 상담 신청하셔서 오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 처분을 하시고 이 강남 대치동 쪽으로 이주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1대1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320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상계동 우림 루미아트 1차에 거주 중인데 이번에 안양 평촌 지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갈아타면서 거주했던 상계동 아파트를 매도할지 보유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지금 상계동에 있는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를 보유를 좀 계속하면 그만큼의 집가 상승이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수락산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우림 루미아트라는 아파트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아파트예요.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이제 역에 가까이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큰 장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눈에는. 용적률 자체도 거의 250% 다 찾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거의 결여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리모델링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매도하고 가시는 게 맞는 건데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두 번째 이유는 이쪽에 바로 한정거장인가요? 저기 위에 쪽으로 가시면 도봉휴 한신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2,500세대가 넘어가요. 세대수가 훨씬 대형 단지인데 불구하면서 오히려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좀 더 낮죠. 그런데도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같은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림 루미아트 같은 경우가 한 7억대라고 한다면 도봉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대거든요. 그러면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는 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자체도 쟤보다 안 좋아. 세대수도 밀려. 어차피 같은 역세권이야. 그러면 가격이 더 다운될 확률이 충분할 거거든요. 저 같아도 저거 한신 살래, 우림 루미아트 살래 그러면 한신 살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격이 일단 싸니까. 그러면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키 맞추기 할 확률이 높으니까 루미아트는 매도하시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평촌에 있는 건 잘 어떤 상황에서 이사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노후계획 도시들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규제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굉장히 호재가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기회에 이사 가셔가지고 한번 부동산 좀 자산을 좀 많이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도하고 또 이주하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지금 그 인천 하객동에 갖고 있는 맨션이 있는데 네. 거기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주변에서 뭐 팔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들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자, 하객동에 맨션 다세대 주택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보유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그럼 보유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그럼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인하사대 부고 있는 쪽 근처시라고 하셨나요? 하객동 304-12번지요. 304-12번지면 304번지 때, 306번지 때 여기가 네. 하객 지금 불리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가칭이에요, 가칭. 네네. 가칭 하객 5구역으로 이제 통칭을 하는데 네네. 대충 개나리 쉼터 근처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구역이 예정이 돼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칭 하객 5구역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하객 5구역이란 말이야. 자, 보시면 네. 얘네들 단계는 저도 이제 임장을 가 봤었는데 네. 지금 뭐 재개발은 그냥 이제 사실 이제 하려고 재개발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추진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거예요. 네. 자, 그런 와중에 한번 주변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네. 인천시 전체 볼 필요도 없고요. 네.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잖아요. 네네. 그럼 미추홀구만 나눠서 한번 보자고요. 네. 미추홀구가 2016년부터 네. 내후년이죠. 2025년까지 네. 10년이에요. 무려 10년. 네. 10년 동안 적정 물량 이상으로 공급되는 초과 공급 물량이 이루어지는데 네. 2년 빼고 네. 2017년하고 19년인가 이 두 개 년도 빼고는 네. 계속해서 초과 공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나 내년, 후년, 2025년, 내년 이런 데들은 거의 4배? 4배 정도의 물량이 몰려 있어요. 미추홀구에. 네.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 예정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네네. 그러면서 바로 이웃하게 저쪽 넘어서 좌측으로 지도상에서 좌측으로 가보면 네. 그 새로 막 도시개발지구 있잖아요. 네네네. 엄청 나거든요. 거기도 계속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급량이 그렇게 많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걸 하나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네. 그 공급량이
우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투자한 물건지 바로 옆을 포위하고 있어. 네. 여기 주한 3구역 입주했죠. 네. 여기 학익 2구역, 여기 학익 4구역 예정돼 있죠. 여기 학익 네. 1구역. 이거 그러니까 다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턱 밑에 아래에 있는 게 3구역이잖아요. 네. 학익 3구역이 또 이렇게 턱 밑에 딱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얘네들은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관리 처분 낮죠, 얘네들. 지금 이제 이주 철거 착공인데 네. 얘네들도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 예정돼 있는 그 후에 물량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소린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무슨 장이다? 조정장이잖아요, 조정장. 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상향으로 받고 있느냐 하락으로 받고 있느냐인데 지금은 하락 조정장이란 말이에요. 네. 금리의 여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오면서 그리고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자 조정장에 접어들었는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 학익 주변도 인천 미추홀구 내에서도 막 1급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근데 주택들은 지금 많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상황 자체가 제 판단에는 굉장히 원활하게 가지도 않을 것 같고 네. 가다가 그냥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이해되시죠? 네네. 재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예. 아니면 그냥 중간에 무산될 것 같은 느낌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네. 주변에 물량이 별로 없고 어쩌다 한번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됐는데 사람들이 몇백 대 1로 벌려고 막 분양가도 그냥 미분양 없이 막 화랑리에 분양이 되면 우리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상황이 좋지도 못하고 예정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네. 그러면 미분양 사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왜 진행하겠어? 추가 분담금 내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네. 그러니까 그냥 안 할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희망 고문에 너무 젖지 마시고요. 예. 매도하실 수 있으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피가 좀 꺾이고 하니까 예. 그리고 얘네들은 사실 피가 없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 주변이 개발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개발지 주변에 있는 대상지들은 관심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거거든요. 네네. 요 기회에 그냥 기분 좋게 매도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그리고 그 매도한 돈 어떻게 할까요? 저하고 네. 상담 오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럼 정리할게요. 한 가지만요. 거기를 안 팔고 그냥 네. 월세 넣는 거는 그냥 아무 사심 없이 월세만 아니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심 그런 걸 얘기하지 마셔. 왜냐하면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네. 월세도 깎여. 아, 그래요?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곳 인근에 또 공급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나 불안감을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매도하고 다른 투자처를 찾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 1대1 상담을 신청하셔서 꼭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9561번님의 문자 살펴볼게요. 독산역 롯데캐슬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재개발이 진행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독산역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재개발 소식이 있는지, 뭐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독산역 인근 쪽이 이제 여기가 독산역이 될 텐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울 서남권의 일자리 아주 핵심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IT 기업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저 위쪽에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 이 일자리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이 일자리 수혜를 받는 게 이 독산동이나 저 위쪽에 구로동, 뭐 여기 금천구 독산동, 아래쪽에 시흥동 얘네들이 서울 일자리의 혜택을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쪽이죠. 여기 광명의 철산동이라든가 하안 주공애들이 이 혜택은 다 받고 있어. 그러니까 서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 자체가 별로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엄청 노후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웬만한 데 재개발되고 나서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굉장히 제일 낮거든요. 하급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이쪽에 그러니까 거대하게 되게 빌라촌이 크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아파트 찾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 중에 하나예요. 25개 자치구 중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서울시의 모토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앞으로 한 4, 5년에 이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이 좌우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 독산동 인근도 재개발에 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여기 이제 신안산선이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노후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독산역 근처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얘기하신 여기 빌라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그냥 완전 훼손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재개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노후도가 받쳐줘야 되는데 노후도가 한 10%나 될까예요. 그냥 다 신축으로 다 지어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니까 독산역 인근에서 재개발을 기대하면서 뭐 역세권을 기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는 재개발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힘들고요. 여기 신안산역 시흥 사거리역에 시흥 그 신안산선이 이제 여기 이제 개통이 될 텐데 이 시흥 사거리역 아랫부분 독산동보다는 여기 시흥동 여기에 있는 요 블럭 여기 가시면 1억 미만으로 투자할 것들이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독산동이라고 하면 이 아래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문교초등학교 인근에 또 블럭이 하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금 독산역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새로 신독산역이라고 해서 새로 신안산선이 생길 곳에서는 또 가까이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그런 쪽엔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산역 바로 인근의 그 빌라촌보다는 신안산선역 새로 개통할 그 역, 신안산선의 새로 개통할 역 인근에 있는 노후지가 좋다. 거기에서 보면 시흥동이라든가 독산 4동 인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독산역 바로 앞에다가 투자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자 하나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4787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대림동입니다. 대동초등학교 인근 다세대 주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림동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림동이요. 그동안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중국인들, 그러니까 해외 교포, 중국 교포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 기피했던 지역이면은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어떤 주택의 평균 가격 이하로 좀 재평가를 받지는 못한 거죠.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너무 재밌는 사실이 여기 대동초등학교 뭐 특별하게 하나 제가 뭐 대동초등학교 뭐 홍보위원은 아닌데. 지금 대동초등학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가 그 흔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문 학교라고 얘기하면 어딜 얘기하죠? 강남 8학군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뭐 그냥 뭐 서울 시내에서도 강남으로 몰리고 전국에서도 지금 강남으로 오려고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중국 교포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그 뭐죠? 완전히 국적이 바뀐 분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명문 학교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왜냐하면 워낙 이 중국 분들이 중국 교포들이 사시는 그 분포도가 크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세가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이 지역은 기존에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고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노려보느냐 하면 신안산선 새로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 보시면 이 대림성모병원이라든가 한강성심병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새로 역이 하나 생깁니다. 이 역 반경으로 해서 보면 완전 노후도가 거의 막 썩은 빌라들만 가득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역 250m, 350m 반경에 다 들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지금 같은 이 재개발 시장 화랑일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한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1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2638-3973번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도 마찬가지로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